이런 부분만 봐도 확실히 홍콩 정부가 싱가포르 정부를 좀 의식해서 싱가포르에 뺏긴 패권을 갖고 오기의 노력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납부하는 세금 부담률은 뭐 한 9만으로 저희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수준으로 본인이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회사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대신 만나드립니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토즈 법인의 홍콩 법인장님, 홍콩과 싱가포르를 커버하시죠. 정재호 법인장님 오늘 서울 사무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자 이렇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서울에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홍콩에서 뵈면서 다음번에는 서울에 오시면 보자 하셨는데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법인장님 간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즈 홍콩 법인장을 맡고 있는 정재호라고 합니다. 저희 아토즈 컨설팅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주로 이제 법인 설립과 세무보고, 회계감사 같은 업무를 지원해드리는 회사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홍콩, 싱가포르에 관심을 갖고 계속 법인 설립 문의를 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최근에 한국인들의 그 지역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에 대한 진출이라던가 투자라던가 이주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 것 같으신가요? 과거에는 이런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서 홍콩을 가장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 이때 홍콩의 이제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겪으면서 약간 한국 분들이 특히 이제 중국 리스크에 대한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대안으로 이제 싱가포르를 많이 찾게 되시고, 제 기억으로 2019년을 딱 기준으로 그때부터 뭔가 홍콩보다는 싱가포르에 대한 법인 설립이나 이런 문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싱가포르 진출 그리고 홍콩 진출하는 법인들에 대해 법률, 세무, 회계, 감사 이런 서비스, 장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하신다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또는 어떤 고객들이 주된 고객들이고 홍콩 내지는 싱가포르에 진출, 관심을 갖는 분들의 특성 그리고 그들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고객층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든가, 혹은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가업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이어가려는 이제 그런 분들의 수요가 꽤 많은 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요식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해외 진출 사례가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제대로 된 한국 레스토랑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한국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본다면 일부는 또는 상당수의 고객들은 한국에서의 자산 증여, 상속, 투자에 있어서의 돌파구를 찾는 차원에서 싱가포르 구조 그리고 홍콩 구조를 찾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이것도 한류의 영향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런 한국의 여러 브랜드들, 홍콩 쪽, 싱가포르 쪽 또는 그걸 토대로 한 동남아시아 쪽까지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로서 진출하는 그런 경향이 부쩍 늘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 이런 것들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요.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아주 무거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싱가포르, 홍콩, 한국에 계신 분들도 관심 갖고 보실 수도 있고, 또 저희 채널의 주 시청층이신 미국의 교포 분들께서도 어떤 데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하고 이제 MOU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아토즈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또 타이완 이쪽에서도 프랙티스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하고 이 MOU를 맺게 된 계기 또는 배경, 바라시는 바, 오브젝티브 이런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인 특성상 거리적으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이 그래도 대안으로 이제 삼을 수 있는 좀 쉬운 옵션이죠. 여기서 미국이라는 곳에 정말 이제 이민이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많은 자산을 정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고객분들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키우시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몇 분들은 정말 비즈니스가 더 많이 성장해서 지금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도 이제 미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기고 있고, 아무래도 현지에 대한 지식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저희도 저희 고객분이 그런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때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자문을 구하게 된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요. 싱가포르와 홍콩의 어떤 시장 환경 그리고 제도상의
어떤 장점, 우리가 알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싱가포르, 홍콩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일 텐데 장점은 뭔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세제죠. 법인세율이 뭐 한 16% 정도로 낮고 심지어 거기서 또 한 50% 정도 할인해주는 뭐 그런 정책도 피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 부담률은 뭐 한 5%, 10% 미만으로 저희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절반 이상 수준으로 감소하는 부분이고 소득세요. 법인세. 법인 소득세, 예, 법인세. 법인세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개인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연봉이 이제 일정 기간 금액 넘어가면 세금을 이제 상당히 많이 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하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제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한국처럼 그런 국민 건강보험이 이제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보험은 자기가 형평상 그냥 프리미엄을 내고 좋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MPF라 그래서 급여의 이제 몇 프로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CPF라 그래서 한 15%, 18% 정도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처럼 계속적으로 관리가 잘 돼서 추후에 정말 그 노후나 이런 나이가 좀 먹었을 때 그 연금을 타서 정말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그 기금 자체가 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양국 모두 어떤 일반적인 세금 부담률을 놓고 보면 숫자를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어떤 기업 활동, 투자 활동 하는 것 대비 현저히 낮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제도를 놓고 봤을 때 홍콩은 그게 없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와 비슷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프리미엄을 내지만 이후에 은퇴 후에 받는 혜택이 나쁘지 않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증여 상속세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고 나서 그 돈을 배당을 주면 배당세를 또 내고 그다음 배당 받은 돈을 또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잖아요.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한 번 내면 법인세를 내면 그 돈으로 증여를 하던 상속을 하던 뭘 하든 추후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세금 레이트만 따져서 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파생되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면 사실 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다들 느끼시죠. 결국 증여세, 상속세를 고민하는 많은 계층은 아니겠죠. 일부의 계층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이 제공하는 이런 제도상의 유리한 점들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있을 거잖아요. 증여세, 상속세가 없다라는 거는 꼭 싱가포르, 홍콩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있을 텐데 그 밖에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거리적인 베네핏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존이다 보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뭐 K컬처에 상당한 관심 때문에 오히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뭐 호감도도 높고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당연히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법인장님 지금 말씀은 같은 문화권이고 거리도 가깝고 하다 보니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 동일한 또는 비슷한 수준의 세제상의 혜택이라 해도 어떤 싱가포르, 홍콩이 갖는 매력도가 거기에서 추가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아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아는 얘기일 텐데 그 나라에서의 어떤 혜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반쪽짜리고 한국 입장에서 비거주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상 한국의 거주자인 상태에서는 타국에서의 베네핏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한국인인 이상 말 그대로 반쪽짜리인 건데 그 말은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은 대체로 한국에서 비거주자까지도 만드는 걸 감안하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걸 달성하는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완전히 먼 나라 가면 그게 오히려 더 명백할 것 같은데 가까우면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반대 입장에서 봐도 여전히 당신 한국 거주자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궁금해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딱 맞습니다. 거리적으로 좀 가깝다 보니까 네. 본의 아니게 그런 걸 놓치는 분들도 꽤 되시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뭐 사용하신다든가 한국에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든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뭐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해야 되는 게 저희 유교적인 사람이 맞는 건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한국 거주자로 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이제 그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제거가 돼야겠죠. 그렇죠. 결국 그 말씀은 이게
단순히 싱가포르, 홍콩 이런 제도상의 혜택이 있고 법인 설립 뭐 이 정도니까 하면 되겠네 라는 식의 어떤 순진한 나이브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안들 하나하나를 종합적으로 잘 대비해야 나중에 어떤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들을 피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이제 좀 더 들어가서요. 싱가포르, 홍콩 어떻게 보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고 한편으로는 싱가포르를 더 선호하는 이건 저희 고객들로부터 나오는 저의 어떤 평가일 수도 있을 텐데 싱가포르는 그래도 더 낫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련이라던가 그런 근접성,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웬일인지 이제는 싱가포르이 좀 더 제도적으로도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양국을 다 컨트롤하시는, 커버하시는 입장에서 두 나라의 제도상의 차이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다른 두 번째는 정말로 홍콩은 앞서 서두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중국과의 그 컨트리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그 당시 이제 UBS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했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아토즈 홍콩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6년씩 이제 생활을 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제가 싱가포르에 발령 났을 때는 그냥 홍콩하고 되게 비슷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아직 위상이 홍콩이 좀 더 높았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금융권에 근무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발령 났을 때 가급적이면 홍콩이 좋은데 나중에 여기서 좀 노력해서 홍콩으로 옮겨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게 요즘 제 친구들도 홍콩 발령 오면 싱가포르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싱가포르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달라졌더라고요 분위기가. 일단은 국가적으로 제도상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다르듯이 홍콩하고 싱가포르도 안에서 들여다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콩 정부는 이제 확실히 이제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국 분들이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히 이제 웨alth 매니지먼트 비즈니스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존에서는 이제 중국 분들이 거액 자산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자산에 대한 위험, 홍콩에 자기 자산이 있을 경우에 위험이 요소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싱가포르로 옮겼고 현재 홍콩에 있던 대부분 허브를 두던 웨alth 매니지먼트 본부들은 다 이미 싱가포르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두 나라 간의 조금 그 비즈니스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아직도 전통적으로 뭐 에코티 마켓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직도 강한 부분이 있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커머디티라고 부르는 뭐 오일이라든가 가스라든가 LNG 그런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이제 금융을 하더라도 그쪽이 좀 더 메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좀 그런 결은 좀 다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실제 앞서 얘기했던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두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주력으로 이제 하는 비즈니스에 따라서 뭐 회사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 봐야겠죠. 이제 그래서 내가 주식 쪽, 파생 쪽 이런 쪽이 이제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아무래도 이제 홍콩 쪽 이주가 좀 쉬울 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커머디티 쪽으로 본인이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회사 측면에서는 이제 싱가포르이 좀 더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말씀드린 세제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이제 비슷하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가 됐든 중화권, 중국 쪽 비즈니스의 비중이 좀 꽤 크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홍콩이 장점일 테고 나의 비즈니스는 나는 중국 쪽 가는 비즈니스는 이제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혹은 뭐 인도라든가 이쪽 시장을 난 메인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그쪽은 이제 싱가포르이 더 적합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의 그 시장이 어디 있느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어쩌면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구고 이제는 한번 접고 다른 나라로 가서 세금 면에 있어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관점의 사람들, 자산가들이라 그러면 싱가포르이 더 좋은 옵션일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로는 그렇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홍콩은 예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익숙하다는 거는 너무 흔하고 뭔가 새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싱가포르는 새로 이제 떠오르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뭔가 아직은 신선한 거죠. 좀 더 새롭고 좀 더 많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국가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라고 부르죠? 홍콩 자치정부인가요? 수반이 있고 어쨌거나 그것도 역시 중국의 일부로서 바뀌고 나서 어떤 체감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융 거래나 이런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직접 체감하는 부분은 현지에서 느끼는 거는 사실 거의 그 전후 차이가 없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제가 원격으로 손님들과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이제 놀랬던 부분이 한국 언론에서 다뤄지는 홍콩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이제 부정적으로 바뀐 거죠. 그럴 때는 좀 이 정도까지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구나 놀랄 정도인데 어차피 금융기관이잖아요. 이 안에 홍콩이 정말 중국이 된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뭐 미국은행이고 영국은행이고 결국에 그 은행들은 그 나라의 시스템을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중국이 이제 홍콩에 뭔가 영향을 줘서 그런 해외 송금에 이런 것들을 지금 마치 이제 중국처럼 그 관리한다고 할 때 결국에 그게 바로 오늘 발표해서 내일부터 실행이 되진 않겠죠. 사실은 이미 그 2019년부터 중국 정부가 한번 홍콩 사태를 통해서 겪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홍콩의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규제도 좀 완화돼 있고요.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싱가포르 정부의 많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차지했던 위상 중에 많은 부분을 이제 싱가포르에 뺏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되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일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 옵션을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배경에서 됐건 그래 나는 한번 매듭을 짓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해.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어떤 국가를 선택할지는 본인과 혹은 그 가족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아직은 어리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영어 뭐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도 있고 혹은 본인이 아직 나이가 젊어서 뭔가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약간 교육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상황은 싱가포르이 좀 더 그 영어 문화권에 더 가깝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국으로의 반한 20몇 년 전 반한 이후부터 아무래도 이제 중국어가 좀 더 통상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이제 싱가포르 가면 느낀 게 싱가포르이 좀 더 국제적인 도시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렇구나. 그런 것들도 결국은 한번 결정하면 생활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 두 나라가요. 두 나라 모두 유리한 세제가 있다. 그리고 뭐 두 나라 모두 또 비슷한 문화권이면서 동시에 또 차이 앞서 말씀해 주신 언어라던가 그런 중국 문화가 많이 이제 들어온 홍콩의 특성들이 있을 텐데 그 밖에도 두 곳에서 다 이런 법인 관련 서비스도 하시고 직접 비즈니스도 하시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노티스할 법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두 나라에서 둘 다 유리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공통이지만 그럼에도 미세한 차이.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들었거든요.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 및 운영이 홍콩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이사진의 조건도 로컬 레지던트가 꼭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입니다. 홍콩은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그냥 한국 사람이 주주나 이사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이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반드시 현지인이 그 회사에 이제 디렉터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그걸로 뭐 불법적인 비즈니스 했다든가 그러면은 누군가를 불러서 뭔가 거기에 대한 뭐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외국인이다 보면 사실 악용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수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이제 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현지 이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세제나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홍콩, 싱가포르 비슷한데 큰 차이가 이제 그 부가세가 있습니다. GST라고 부르는 이제 9% 정도 되는 부가세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 부가세가 있고 홍콩은 그런 부가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면세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꽤 큰 차이긴 합니다. 그렇구나. 부가세가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하는 그 코스트일 테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워킹 비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두 나라의 이제 워킹 이제 비자 시스템이 좀 다른데요. 홍콩은 그냥 워킹 비자가 거의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 세분화해서 부르는 이름은 다르긴 한데 어차피 그냥 회사에 고용돼야 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 아직 경력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홍콩에서 잡을 찾기가 꽤 어렵습니다. 비자 받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왔기 때문에 어디 직장을 다니는 경력도 별로 없을 테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예전부터 비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급여에 따라 나눴습니다. WP, 뭐 SP, EP 이렇게 해서 급여가 되게 낮은
엔트리 레벨의 그런 일도 워킹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열어놨고요. 이거의 장점은 이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에 살면서 본인의 커리어가 올라가면 본인의 이제 비자 스테이터스가 바뀌면서 WP로 싱가포르에 왔다가 나중에 이제 인피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홍콩은 아직 이제 그 제도가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진입할 때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대신에 홍콩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30살 이하면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 이제 한 1년 동안은 쉽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고, 대신에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는 약간의 이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 정부가 계속적으로 뭔가 싱가포르에 뺏긴 패권을 이제 갖고 오기에 노력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많은 인재들이 유출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탑 탤런트 비자라 그래서 세계 100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어느 회사에 고용되지 않아도 일단 2년짜리 비자를 주는 이제 그런 제도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식업이 이제 홍콩에서도 많이 확장되고 발전되면서, 예를 들어서 매니저급으로 왔는데 워킹 홀리데이로 왔는데 이 사람 정말 일을 잘하는데 스펙이 너무 워킹 비자를 받기에는 이제 좀 부족한 그런 스펙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최근에 ELSA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제도를 그대로 카피해서 홍콩 정부가 이제 가져온 거고, 이런 부분만 봐도 확실히 홍콩 정부가 싱가포르 정부를 좀 의식해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들은 많이 이제 끌어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재밌네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의 트렌드로는 한국 사람들이 그 두 나라에 많이 가나요? 보통 저희도 이제 홍콩에서 한인회라든가 이제 이런 데 통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봤거든요.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한 14,000명까지 줄었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18,00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싱가포르, 홍콩에서의 비즈니스나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좋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희 회사와의 어떤 업무 협력이 있을 텐데요. 우문입니다.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같이 콜라보를 하고 싶다라는 걸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자산가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물론 뭐 본인들의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더 이상 이제 비즈니스를 하지 않지만 자금을 어딘가에다가 넣어서 이제 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해외에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정말 그냥 단순히 PB들한테 돈을 맡기지 않는 한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주로 그렇다면 아무래도 제일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일 텐데요. 이 홍콩, 싱가포르는 너무 사실 이제 부동산이 좀 비싸고, 특히 요즘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의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단기간에 많은 사람 외국인들이 이제 이주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홍콩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뭐 20, 30% 빠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투자하기에는 조금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옵션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뭐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은 뭔가 정치적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100% 이제 소유를 못하는 그런 구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대안이 미국이 좋을 것 같다. 미국 부동산에 투자, 뭐냐면 지금 미국의 많은 한국 회사들도 지금 미국으로 진출도 많이 하고 있고 공장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은 JCNC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앞서 싱가포르, 홍콩을 생각하는 이유도 결국은 여러 제도 혜택도 있지만 그 문화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근접성일 텐데, 결국 미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으니 그런 분들도 하나의 옵션으로서 고려하는 거고, 그걸 실제 진행하기 위해서 아토지 입장에서 또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같이 또 콜라보를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국에 나와서 고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상의 혜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산지 오래됐으니까 저처럼 다른 분들도 예전에 20년 전에 가졌던 그런 먼 느낌이 아니고 미국을 가깝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서 또 아시아권에 싱가포르, 홍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콜라보가 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많은 어떤 업무 협력에 있어서의 방향, 그리고 그 성장하는 부분들을 기대합니다. 사실 대부분 다 커버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원장님 뭔가 얘기 안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싱가포르 또는 홍콩에 대해서 투자나 진출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12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2013년에 이제 싱가포르로 나갔을 때 사실 그때 분위기는 대부분 그 해외에 근무하던 특히 금융권은 많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비즈니스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그때 기회를 얻어서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싱가포르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조금 좀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저는 싱가포르 되게 작은 나라여서 야, 너희는 나라가 작은데 답답하지 않아? 그랬어요. 걔네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네들은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전 세계 어디 나가 살 수 있다. 우리 집 하나 팔면 미국의 집도 살 수 있고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반면에 밑으로 내려가면 일본이고 위로 올라가면 북한이고 더 가면 중국이고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사고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화 지역적인 특징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뚫리고 그다음에 사고가 좀 이렇게 열리면 얼마든지 한국의 뭐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뭔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만 기회를 찾을 게 아니라 해외로 이렇게 넓게 운동장을 넓게 활용하시면은 더 많은 이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 분들 정말 다들 되게 부지런하시고 열심히들 일하잖아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외에 나오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죠. 전혀 다른 문화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도 많이 떨어져서 생활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좀 용기를 내셔서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저는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이게 단순히 시장, 투자 시장 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잖아요. 세계에 진출한다라는 또 젊은 세대에 대한 조언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를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작은 나라지만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열린 그런 자세는 배워야 될 부분이고 우리도 젊은 세대들이 여러 나라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두 나라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대상국가 되겠다. 젊은 세대에 대한 멘토링까지 해주셨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재호 법인장님, 아토지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을 커버하고 계시고요. 오늘 그 관련해서 여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오늘은 좀 큰 그림에서 여러 두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로도 앞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서울에 나오시건 제가 또 홍콩을 가건 또는 싱가포르를 가건 그때 다시 또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좋은 자리, 좋은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 대신 만나드립니다.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